이집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쓰는 수자원의 97% 거의 100%죠. 네. 100%를 나일강에 의존하는 거죠. 이 나일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나일강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올려서 쓸 수 있는 농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수량이 2%만 감소해도 이제 이집트의 이제 농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 100만 명이 실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와, 수량이 2% 감소하는데 100만 명이 실직한다고요? 예,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이기 때문에 한 1% 되는 거죠. 100만 명이면. 와. 예, 1%가 이제 실업을 이제 겪게 되는,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을 수입하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렇죠. 더 큰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주신 것처럼 예. 아프리카의 나일강, 아프리카 북부를 뭐 굉장히 길게 관통하고 있는 예. 네, 나일강 이야기. 사실 나일강으로 이집트가 탄생한 거죠. 뭐. 그렇죠. 이집트는 뭐 나일강 그 자체죠. 네. 그래서 사막 한복판에 나일강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면은 이집트 문명이 과연 생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겠죠.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막 한복판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자연 장벽이 되게 컸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죠. 외부의 침략 없이. 나일강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막. 아, 사막은 있고, 예. 유일하게 나일강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주변에서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프로님께서 나일강이 두 개인가? 뭐 두 개. 네. 네, 되게 신기해하셨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나일강은 이제 청나일, 백나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칼라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네. 많아지면 우리가 물이 막 빠르게 흐르고 하면 색깔이 어떻게 보여요? 막 거물 정도로 보이죠, 보면은.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색깔을 타서 이제 예, 청나일. 그래서 청나일강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 네. 이제 지난번에도 쓴 이제 내용인데요. 에티오피아에서 발원을 합니다. 청나일강은. 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로 이제 흘러가는 게 이제 청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는 되게 고원지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 고원지대에서 발원해서 나오는데 이 청나일강이 전체 이 나일강의 용수 중에 한 70%? 굉장히 크네. 예, 길이는 짧아요. 네. 청나일강 그렇게 길이는 길지 않은데 수량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가 이제 백나일강입니다. 백나일강은 근데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와요. 예, 저 밑에 이제 부룬디, 네. 루안다 뭐 이런 데를 다 지나죠. 그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거슬러 올라와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간다를 지나고 남수단을 지나서 수단까지 이제 쭉 흘러가는 엄청나게 긴. 그래서 이 나일강의 전체 길이는 이제 6,50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잘한 지류까지 합하면 이제 남아존강이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큰 메인. 그러니까 이제 청나일, 백나일, 그다음에 본류 이렇게 딱 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일 긴 게 나일강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제 유역 면적이 한 3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아프리카 절반을 가로지르는 예, 장대한 스케일이죠. 저 강 타고 끝까지 한번 가면 진짜 그것도 엄청난 여행이겠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궁금했고, 그래서 그 상류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던 게 아프리카 탐사의 또 하나의 또 흐름이었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청나일 그다음에 백나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게 에티오피아인가가 거기 댐을 만든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에티오피아가 댐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에티오피아가 댐을 짓는 지역 위치를 이제 한번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 양쪽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예, 요 지역입니다. 거기가 댐 만드는데요. 요 지역이 지금 에티오피아가 댐을 만드는 지역이에요. 명칭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입니다.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에티오피아를 다시 한번 중흥시키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뭐 높이가 145m, 길이가 한 1,780m 정도 되니까 스케일이 상당히 이제 큰 거예요. 예,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몇몇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 상당히 장쾌하게 이제 큰 댐입니다. 보면은 예, 사이즈가 꽤 큰 댐들이고 되게 거창한 이제 사이즈로 공사를 그동안 이제 해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서 짓고 있는 이 르네상스 댐이라고 간단하게 보통 명칭을 부르는 이 댐은 740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감이 잘 안 오네. 감이 잘 안 오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댐. 대한민국 대청댐 아니다. 저기 역시 충청도 분이시라고 이럴 때 대청댐을 이제 들고 나오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은 소양강댐이죠. 소양강댐이에요. 예, 소양강댐인데 소양강댐이 저수량이 29억 톤이에요. 29억 톤. 근데 여기가 얼마예요? 740억 톤. 그러니까 한 25배? 아, 소양강댐도 꽤 큰 편이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뭐 동양 최대 댐이다라고 예전에 한때 이제 불렀었던 댐인데 25배요? 25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네. 예. 이 어마어마한 르네상스 댐은 네. 또 더더욱이나 이 나일강 중에서 수량이 훨씬 많은 청나일강 쪽에다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수력 발전하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겠네요. 고원 지역이고 낙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 댐이 다 완공이 돼서 이제 네. 풀 컨디션으로 이제 발전을 시작을 하면 세계 5위 수력 발전소도 돼요. 그래서 터빈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 네. 총 발전 용량이 5.15 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5개, 6개 정도 와. 사이즈라고 되는 것 같아요. 수력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소 한 6개 정도를 네, 생산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댐에서 나오는 전기만으로도 에티오피아는 전체 전력 100% 100%? 국민들한테 다 보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수출도 할 수 있을 만큼 와. 네, 어마어마한 양의 댐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아까 740억 톤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청나일강이 1년 3개월 정도 흘러가는 유량을 몽땅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좀 너무 심하게 모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모아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스케일이 큰 댐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이제 수력 발전은 예. 이 댐이 이렇게 딱 겉에 보이잖아요. 예. 물이 이제 이렇게 흐르고 네.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문에서 넘어오는 우리가 막 물 소양강댐에서 약간 물을 이렇게 넘쳐 넘쳐 나오는 내려오는 그거는 그냥 배수로 해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제가 봐도 거기는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 옆에 보면은 요 옆쪽에 보시면 이 사진에서 옆쪽에 보시면 뭔가 건물이 있죠. 네. 여기가 발전소예요. 그럼 물을 걸로 빼요? 그렇죠. 옆으로 항상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양강댐 생각해 보면 물을 방류 안 하는데도 밑에는 물이 쫄쫄쫄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댐 위로 막 흐르는 거 이건 그냥 흘려 물이 넘칠 때 이제 그 댐의 안전을 위해서 방류하는 거고. 네네. 예. 이 옆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 발전소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럼 그 흘러가는 물의 압력차 뭐 그렇죠. 낙차를 이용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높이가 145m라고 그랬으니까 네네. 실제로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낙차는 한 100m 이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이제 돌리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제 친환경 발전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국가의 미래를 걸린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대 사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최대 사업을 이제 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큰 사업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의 원조, 뭐 아니면 국제기구의 참여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죠. 네. 근데 이 사업은 철저하게 에티오피아 정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억 달러 정도 들어가는 네. 이제 사업이죠.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8조 원, 요즘 환율로 보면 네네. 한 7조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네, 네. 엄청 큰 사업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에티오피아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댐의 사업에 쓰는 용으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댐은 무조건 된다. 그렇겠죠. 전기만 팔아서 네. 버는 수익만 해도 이자 나고 원금 다 갚을 수 있어. 네, 네. 라고 하니까 다 팔려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서 짓고 있는 르네상스 댐이 이제 얼마 전에 막 전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서부터. 이미 전기를 만들어요? 예, 아직 네. 담수는 100% 된 건 아닌데 네. 주변국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채웠으니까 전기를 만들어야 돈을 벌죠. 네. 근데 이제 주변 국가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무슨 줄을 서요? 우리도 이제 그 전기 사겠다. 오. 예, 그래서 이제 지부티, 네. 뭐 케냐, 뭐 수단 이런 나라들이 이미 이제 사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죠.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에티오피아 여기 있으니까 댐이 이쪽에 있으니까 뭐 수단 바로 옆이고, 네. 그다음에 지부티도 에티오피아 동쪽이니까 네. 가로질러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다음에 케냐 같은 경우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가 맨날 모자라서 걱정이었는데 아주 좋은 이제 공급원이 이제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댐은 기본적으로 댐 건설 자체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주를 해서 그 이탈리아 업체가 이제 시공사로 나서고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옆에 전력망, 댐에서 만든 전력망을 이제 여기저기 보내야 되잖아요, 전기를. 이 전력망은 중국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이 전력망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차관을 제공해 줬어요. 예, 전체 사업비 한 85%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중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홍수 예방은 뭐 확실하게 되는 거고 수자원이 넉넉하게 되니까 이제 각종 농사, 그래서 생활용수 이런 거 이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댐은 무슨 수로 쓰든지 완공시켜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 이 댐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쪽으로 수단, 이집트 이렇게 연결되는 청나일강을 딱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류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까지 내가 쓰던 물이 100이라고 치면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물만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시 그 물 다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일단 담수를 할 때는 물이 적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담수가 다 되면은 계속 흘러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강수량이 좀 적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물 필요해. 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같이 못 썼는데 그렇죠. 이제는 나는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는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밑에는 더 물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렇겠네.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가 이제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네.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많으면 이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빠르게 유속도 나오고 수량이 줄어들면 실제로 조금만 건조해봐라도 전 쓸 수 있는 물이 확 줄어드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하고 수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반발을 했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 국제하천이지만 그냥 우리가 간다라고 이제 고를 외치고 수단 이집트랑 좀 갈등 요인은 분명히 되겠네요. 있죠. 그런데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티오피아가 너희들 이제 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 협약이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참 또 골치 아픈 게 여기도 또 영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1929년, 100년도 더 전이죠. 100년쯤 됐네요. 1929년에 앵글로 이집트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이제 보호령이었죠, 영국에. 네. 그 다음에 수단, 뭐 이제 이쪽 지역은 식민지였죠, 보면은. 그러니까 보호령 식민지 우리가 봤을 땐 다 영국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예, 한쪽은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거, 한쪽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러다 보니 이제 별개의 어떤 권역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앵글로 이집트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의 물을 어떻게 이제 수단하고 이집트가 나눠서 쓸 것이냐에 관한 협약이에요. 그런 걸 100년 전에 했어요? 네, 1929년에. 그래서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이 총 용량이 이제 840억 그 입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집트가 480억을 쓰고 수단이 40억을 쓰는 걸로 하자라고 일단 양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먼 미래에 나일강 본류 또는 지류에 이제 저 위에 상류에서 뭔가 댐이 만들어지면 이집트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영국이 보장해 달라. 영국이 오케이. 그럼 뭐 괜찮은 조약인 것 같은데.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조약인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대영 제국하고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이집트하고 했던 거니까 상류 국가들 뭐 수단이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더 위에 남수단 뭐 이런 나라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자기랑.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수단이 독립을 하니까 이집트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랑 수단이랑 다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너랑 나랑 너희 땅을 다스리던 영국 애들이랑 우리랑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너희랑 우리랑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집트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555억 입방미터를 쓰겠다. 555억 톤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단은 야 예전에 우리 40억 톤은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185를 쓰겠어. 좋아,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끼리 이제 짝짝꿍이 돼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야 비가 더 많이 와서 물이 더 많이 흐르면 그러면 그만큼은 서로가 이제 반띵하자. 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걸 재서 이걸 할 수 있나? 아니면 대충 그 정도 쓰자는 뭐 이 정도 얘기인가? 유량은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요? 네, 유량계 설치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특히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친구들이 예전부터 나일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 숫자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그 수단 이집트는 됐는데 예. 그 더 원류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참여를 이제 안 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1959년 이때만 해도 뭐 저 에티오피아 뭐 수단 뭐 이런 나라들 도대체 뭐 물 쓸 일이 뭐 있겠냐, 그냥 뭐 협정할 정신도 아니었고요. 예, 그냥 그 너희들 쓰는 그냥 그 강물 퍼서 쓰면은 차고도 넘치잖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넘어갔던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집트는 자 우리는 옛날 1929년에 한 번 했고 1959년에 한 번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이집트가 상류 지역의 댐의 어떤 건설에 대한 이제 반대, 그 다음에 이 유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집트가 승인하지 않는데 나일강에 댐을 세운다는 거는 이건 불법 행위다. 말이 안 된다. 네. 라고 이제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상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죠. 네 사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한 이제 196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뭐 그래 이집트 너가 그래 뭐 비동맹이나 뭔가 해서 아프리카에서 목소리 큰 형님 노릇하는 건 인정해줄게.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우리 수자원을 개발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상류 지역에 있는 뭐 나라들이 당장 무슨 큰 댐을 만들고 이렇게 할 만큼의 여력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한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쭉 흘러왔어요. 쭉 흘러왔고 그 사이에 이집트는 이제 뭐 아스완 댐, 아스완 하이 댐 해가지고 이제 큰 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활용을 또 하고요. 하고 있었죠. 여기 보면 위쪽 오른쪽 지도에 화면에 오른쪽 지도 위쪽에 보면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 여기 삼각형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부르는 이제 댐이죠. 네. 그래서 이 댐을 통해서 이제 그 이집트는 엄청난 수자원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뭔가 발전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한 1999년쯤 되니까 이 상류 국가들끼리 야 이제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나일강 수자원 이용 협상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뭐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상류 국가들. 네, 상류 국가들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일단은 서명을 한 거죠. 서명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상류 국가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캐비넷에만 넣어놓고 있던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에티오피아가 혼자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이 르네상스 댐 계획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럼 이게 벌써 한 10년 넘은 프로젝트군요. 그럼요. 그 실제 계획, 이 르네상스 댐에 대한 계획은 1970년대? 그래요? 예, 이 당시 때부터 뭐 당시 이제 소련, 뭐 미국 다 이미 다 보면 딱 보이는 제일 좋은 지역이 여기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해놓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 왜냐면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저 청나일강 같은 경우에 수자원이 이제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수력 발전 잠재력이 에티오피아가 2위예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그래요? 예, 그럼 1위는 어디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력 발전 잠재력을 다 개발을 하면 아프리카 전체 공급하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낙차도 있고 수량도 풍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나일강뿐만 아니고 사실 주변에 또 여러 뭐 댐을 하나만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곳에 또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에티오피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 수력 발전 잠재량 용량은 45기가와트예요. 근데 아까 지금 현재 르네상스 댐에서 쓰고 있는 게 설치된 게 5.1기가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 풀로 끌어 쓰기가 쉽진 않지만 자관 끌어 쓰면 9배. 한 절반만 써도 이제 지금 르네상스 댐만한 게 한 너댓 개는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만 팔아도 그러네요. 예. 못 사는 데 지장 없네. 못 사는 데 지장 없고 온 국민이 이제 전기를 통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만 지금 댐을 지금 몇 개를 더 짓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면서 2015년 3월달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 어떻게 보면 당사국이죠. 이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자 나일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이용할지 원칙을 한번 정해보자. 뭐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래서 세 나라가 Declaration of Principles라는 이제 원칙 선언문이라는 이제 이름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집트가 이 르네상스 댐을 건설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담수 속도, 물을 담아내는 속도가 문제인 거죠.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댐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빨리 뭘 해? 그렇죠. 댐이 한 절반만 일정 부분 해서 이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나일강을 100% 막고 싶죠. 그래서 빨리 댐을 채우니까. 네. 근데 이집트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이제 최대한 담수를 천천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한 20년. 아, 너네 목표치가 100이면 네. 20년 동안 5 이렇게 그렇죠. 나눠서 해라. 나눠서 해라. 니들이 급한 사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12년 정도까지 봐줄 수 있겠다. 그 정도가 이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야, 그건 니네 사정이고 우리는 이 저기 막 빌린 돈 이자 갚고 막 하려고 그러면 6년 내로 무조건 풀로 가득 채워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는 거기 맞춰서 이제 채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우리는 나일강에 하나 딱 거의 의존해서 1억 명이 먹고 사는데 우리 보러 죽으란 소리냐. 너희들 계획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농사 다 포기해야 돼.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빵 맨날 좀 밀 없어서 수입인데. 그렇죠. 그리고 당장 이제 식수도 이제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이제 이집트가 그 미국을 쫓아가서 이거 좀 우리 어떻게 해주세요. 네. 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였어요 그때. 네, 시절이었죠. 그래가지고 워싱턴에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뭔가 이제 서로 조정을 하자. 담수 속도도 맞추고.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동맹국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미국이 부르니까 가긴 갔는데 앉아서 보다 보니까 영 이게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이서 이거 다 그냥 얘기 다 해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불렀으면 공정하게 중재를 해야지. 편파적이다. 네. 라고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엎고 나와버린다. 엎었어요? 네, 엎고 나와버렸어요. 에티오피아가? 예, 거의 합의서 나와가지고 사인만 하면 돼. 막 그러는데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야 이거 사인하면 나 여기 귀국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회의를 엎고 나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달에 이제 이집트는 이제 유엔으로 또 달려갑니다. 이집트는 이제 급하군요. 네, 그래서 안보리 차원에서 이걸 논의를 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안보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유엔이 이제 공을 떠넘깁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문제잖아.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프리카 국가들끼리의 문제인데 너희들이 맨날 이야기하잖아.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니네 문제는 니네 해결해. 그래. 너희들 아프리카 연합 있잖아. AU라고. 여기서 논의하기 딱 좋네. 그래서 너희들이 논의하는 거 있다가 어려우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공을 아프리카 연합으로 이제 떠넘깁니다. 괜히 이거 뭐 손댔다가 또 그렇죠. 욕먹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부터 그 아프리카 연맹, 아프리카 연합 차원에서 이제 교섭을 시작을 하는데 잘 안 되죠, 당연히. 사실 뭐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해봐야 이것도 뭐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 비하 발언 멈춰. 아프리카 연합의 또 주요 국들이 이제 당연히 이집트가 꽤 큰 목소리를 내는 그렇죠. 목소리 내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담수를 르네상스 댐이 완공이 되기 전부터 담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문제 되게 심각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디오피아가 담수를 시작하니까 당시 이제 이집트의 대통령 알시리 대통령이 우리 이 공군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해서라도 막겠다. 네. 그러면 할 테면 해봐라. 해볼 수 있으면 에티오피아는 또 이렇게 또 맞짱을 떴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쓰는 수자원의 97% 거의 100%죠. 100%를 나일강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나일강 옆에 이제 이 나일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나일강 수위가 낮아지면은 올려서 쓸 수 있는 그 농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수량이 2%만 감소해도 이제 이집트의 이제 농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 100만 명이 실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와, 수량이 2% 감소하는데 100만 명이 실직한다고요?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이기 때문에 이제 한 1% 되는 거죠. 100만 명이면. 와. 1%가 이제 실업을 이제 겪게 되는,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규모 사회, 지금도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을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인데, 그렇죠. 더 큰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집트의 알시시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고를 이제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뭐 아랍, 중동 국가들은 이집트 편을 듭니다. 맞지? 야, 우리도 강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해보면 이거는 같이 가야지.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아니 또 아랍 국가들은 여기 또 같은 무슬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집트 편을 더 이집트가 들겠네. 더 팔이 이제 안으로 굽을 수밖에 당연히 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프리카 연합 AU에서 이제 DR 콩고가 이제 의장국인데 뭐 몇 차례 중재안을 도출을 해서 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에티오피아는 우린 거부. 아, 이건 문제 생기겠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 2022년부터 이제 에티오피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풀 컨디션은 아니죠. 아직 다 담수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에티오피아 계획에 따르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2026년, 27년 정도 되면 이제 담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목이 쫄리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렇겠네. 지금 안 그래도 뭐 세계 경기 침체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제일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 예. 물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또 곡물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이집트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1억 명이에요. 1억 명. 야, 이거는 진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차하면은 직접 때릴 수도 있다. 라는 실제로 것들을 그럴 것 같네요, 이거는. 경고 그냥 그 협박이 아니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단의 이제 메로웨라는 지역에 메로웨 공군기지에 이집트 전투기 이거 공군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 공군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하신 이집트 공군이 왜 수단에 있는지가 여차하면 때리겠다라는 이제 그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군들이 쫓겨난 거죠. RSF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복잡하네. 이게 참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향후 10년간 대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 편드는 나라는 현재까지는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저쪽 나일강 상류에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편을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뭐 우리도 그러면은 수자원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자. 저 모델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은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좀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년에 마치는 거 말고 한 12년 정도로 기간 좀 늘리되 대신 에티오피아에 조금 이렇게 현금 지원 같은 걸 좀 해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현금 지원을 하겠다 하면은 그건 이제 이집트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이집트가 돈을 받아서 너희들 전력 판매를 그렇게 서둘러서 벌 수 있는 돈이 뭐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100%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 우리가 한 반 정도는 보장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좀 양보를 좀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집트가 그럴 만한 경제 상황도 아니고 또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국제 하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집트 말이 맞아요. 맞기는. 하긴 또 이거 들어주기 시작하면 저 백나일강 쪽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예.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 삼각형 위쪽으로 계속 삼각형들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또 삼각형들이 있죠. 이게 이제 나일강 지류에 현재 댐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인 이제 많은 댐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보면은. 야. 이집트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도 있고 수단도 이제 댐 건설 계획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르네상스 댐이 그 590억, 뭐 아까 700억 톤,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먹는 댐들이 위에 줄줄이 지금 건설이 될 이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나마 비라도 계속 많이 좀 내려주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사실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가뭄 문제 가뭄 문제들이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발 더 뜨거워지니까 예전보다 더 빠르게 물이 증발하는 속도도 높아지고. 댐 저수하면 또 거기서 농업용수는 또 엄청 끌어다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윗나라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게 큰 거죠. 물론 이제 저수량으로만 보면 사실 그 이집트가 건설한 옛날에 아스완 하이댐 이게 이제 훨씬 커요. 용량으로만 보면 지금 이제 르네상스 댐에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또 야 니네는 아스완 댐을 그렇게 헤쳐먹으면서 왜 우린 못하게 이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의 생존에 이제 문제가 달린 과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야, 요건 한번 진짜 문제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면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메콩강. 메콩강?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쪽인가요? 그렇죠.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 네. 강이 이제 메콩강이잖아요. 쭉 흘러가는 이제 메콩강인데 이 메콩강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 티벳으로 올라갑니다. 네.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댐들을 연달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메콩강 수량의 한 90%가 이제 사라져요. 그럼 없어지는 거 없는 아니에요? 거예요. 예. 야, 이것도 큰일이네. 그것도 큰일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하천을 둘러싼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실제로 이 하천들의 상당수는, 이런 상류 지역의 하천들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은 고원지대에 있는 뭐 눈이라든지 빙하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빙하들도 빨리 녹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복받은 나라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예, 지구본 연구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하천, 나라와 나라를 가로지른 이 하천의 문제, 뭐 유럽에도 아마 분명히 좀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네. 또 틈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